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비욘디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는 요새 바깥에서 뭐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활동을 즐기는 노년의 아웃도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최근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25 년에 인구의 19.5%, 곧 이제 20%를 돌파할 건데요. 총 1,012만 2천 명이 65세 이상 인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의 중위 연령은 46.2 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년 이상이 중간 연령이 됐고 굉장히 노령화된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65에서 74 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실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20%가 노령화돼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75 세까지는 굉장히 활동적인 노인 인구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젊은 노인이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이고, 그분들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활동적인 노년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가 하고 살펴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걷는 운동을 한다.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하면은 주로 걷는 것만 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절반은 걷기를 하시고, 한 20%,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등산을 또 즐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조깅까지 하신다. 요새 이제 러닝이 굉장히 열풍이죠.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약 한 20%, 5명 중에 한 분은 "나는 그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좀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80% 정도는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적인 노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은퇴 자금의 비율을 살펴보면은 65에서 74 세, 75에서 84 세, 85세 이상,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눠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시기는 은퇴하고 10 년, 65에서 74 세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동안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돈의 한 절반 정도가 생활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의료비는 한 4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여가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75 세가 넘어가시면은 의료비가 왕창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생활비가 40% 이런 비율로 되고, 85 세가 넘어가면은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74 세까지 요런 이제 아주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노년에서는 여가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층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웃도어 활동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어쨌든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외 활동을 해야만 이제 건강한 노화, 헬시 에이징이라고 했을 때 거기 아주 필수적인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활동을 지속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어떻게 적절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시면은 한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만성 질환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나는 관절염이 있는데 산에 가도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가? 주의할 점과 어떤 위험이 있는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의 좋은 점, 먼저 이제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신체적으로 좋은 점이 있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신체적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집에만 있는 그런 경우보다 심폐기능의 향상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움직이는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동 능력이 좋아지겠죠. 우리 다리의 힘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근육도 빠지고 근력도 떨어지는데, 계속 움직이면은 이 근육을 유지하고 사용하면서 근력을 계속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관절의 유연성도 향상이 되겠고요. 관절도 사용하지 않으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세워 놓으면은 잘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운동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나이가 들어도 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면은 근력과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신체 부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밀도가 유지가 되고, 또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균형 감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지가 되면은 잘 넘어지지 않죠. 나이가 드셔서 넘어지면은 이제 부상을 당하고 골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활동을 못 하고 누워 지내게 되는데, 이런 낙상의 위험을 아주 많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점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뭐 체중이 많이 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똑같은 체중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드는 이런 신체 조성의 변화가 오는데, 만성 질환 관리를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겠죠. 또한 혈관 기능도 향상이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혈관 기능이 굉장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 정서적 이점으로 보자면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당연히 감소되겠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하고 활동이 없이 TV만 보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같이 대화하고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제 햇빛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당연히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이제 감소되고, 또한 이제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오시면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나?" 하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대답 드리는 거는 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나가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좋은 데도 가고 노래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인지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은 걸어 나가실 수 있지만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독립감, 나이가 드셔서 혼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독립심, 그리고 자율성의 증대,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한 웰빙 센스가 또 향상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년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누가 날 도와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젊은이처럼 '이런 활동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점은,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게 뭐 혼자 운동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여럿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등산이라든가 뭐 걷기 이런 거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해서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면은 뭐 무슨 패키지 해서 뭐 한 여러 명이 갈 수도 있고, 뭐 동창회 이렇게 모아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 관계가 형성되겠죠. 가족들에게 가면은 이제 가족과 또 손자라든가 이런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감도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뭐 내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 그런 뭐 동호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동료 관계 또 집단 형성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지지감 자꾸 만나고 이래 서로 어떤 유대감도 증가되고 그러면서 혼자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런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고립감을 감소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층에서 야외 활동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한 50% 이상이 하는 게 걷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걷기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야외 활동에도 이제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걷기는 누구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걸으면은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다리 힘도 좋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혈당도 조절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낙상 위험도 이제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중등도의 유산소 활동을 하면은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또 이런 걷기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혈관 기능에도 유지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새같이 낮에 막 37 도가 넘어갈 때 낮에 나가서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극한적인 기후가 있을 때는 그리고 뭐 영하 20도 이럴 때 나가서 걸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극한적인 기후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한파가 왔거나 이런 폭염에서는 밖에 나가셔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온열 질환이라든가 뭐 이제 한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랭 질환 이런 것들을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걷는 거는 밖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좀 온화한 기후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밖에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폭염을 피해서 27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아주 새벽이라든가 요럴 때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너무 이제 계속해서 더울 때 이럴 때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원한 곳에서 운동하시는 걸 더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적절한 장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전부터도 맨발 걷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가 신발을 신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이 맨발로 안 뛰고 아주 좋은 운동화를 신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에 거기에 맞는 축구화, 야구화 뭐 아니면은 러닝화 뭐 여러 가지 신발들이 개발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굉장히 튼튼하지만 어떤 이런 스포츠를 하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노년층이 되면은 관절이 약해지고 뭐 발가락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발목 관절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면은 잘못하면은 다 이런 관절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나의 관절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이 상태를 잘 이제 생각을 해서 적절한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렇게 더울 때 밖에 맨발로 나가시면은 잘못하면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의 착용은 저는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 드리고요. 이제 적절한 의복 땀에 너무 젖었는데 이제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잘 발산시키고 잘 마르고 적절하게 통풍이 잘 되는 조이지 않는 이런 의복들을 여름철에는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산 많이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등산 막 올라가는 것보다도요. 최근에는 이제 뭐 둘레길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트레킹을 한다거나 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둘레길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트레킹을 즐기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시고 뭐 외국에 나가서도 트레킹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레킹이 뭐 이제 하나의 상품처럼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좀 건강하지 않은 분은 걷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고난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체력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질환이 있어도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뇨가 조절이 안 돼. 공복 혈당이 맨날 200이 넘어. 이런 분들은 참여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혈압도 내가 혈압 잘 조절돼. 항상 혈압이 140 이하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는데 항상 뭐 혈압이 160 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힘든 운동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절이 잘 되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노년층에서는 트레킹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레킹을 했을 때 좋은 점은 걷기를 굉장히 트레킹은 아무래도 한 적어도 한 5 킬로 이상씩은 걷게 되거든요. 한 서너 시간씩은 걸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신체적인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요.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대사가 향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좀 평탄하지 않은 길들을 좀 걸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절에도 좀 더 많은 이제 부하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에도 쪼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또 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절 상태를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무릎이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간 걷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무릎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무릎 보호대라든가 관절 보호대 이런 뭐 발목 보호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 착용을 하시고 등산 스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이제 근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참여함으로써 근력도 향상시키고 '내가 여기까지 갔다 왔다.' 이런 아주 웰빙 센스를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 야외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근육을 사용을 하죠. 이제 다리 근육도 사용하지만 스틱을 쓰면서 팔 근육도 이용을 할 수 있겠고 어깨도 이용을 하겠고 뭐 이런 다양한 근육을 쓰면서 근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장기간 운동을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 에너지 프로덕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도 향상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좀 힘든 거를 이렇게 극복을 하면 엔돌핀이 이제 증가됩니다.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트레킹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심폐기능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지나치게 고도가 높은 곳 갑자기 준비 없이 히말라야 가시면 절대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도 높은 곳 얘기를 했을 때 3,000 미터 이상 되는 곳에 가면은 고산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폐가 안 좋아.' 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는데 숨이 많이 차고 피로해. 그러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이게 갔다 할지라도 쪼끔 이제 중간에 내려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고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넘어서서 '나는 어떻게든 난 할 거야. 예. 이거 극복하고 말 거야.' 하고 무리를 하시면은 병이 나는데요. 오늘 저한테 이제 외래 오셨던 한 분도 미국에 트레킹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시애틀에서 옐로스톤까지 매일 15 킬로 정도를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대상포진이 걸렸잖아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취약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합병증이 발병하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한 70% 까지 쓴다.' 생각하시고 운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트레킹을 하시는 이제 분들의 사진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동계 올림픽을 하는 알프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70대 분들 70대 되셨고 60 넘으신 노년층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루에 한 6 킬로, 7 킬로 정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려오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모두 잘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운동은 건강한 노년층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권장하는 이제 야외 활동으로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골프 뭐
밖에서 하는 이제 무슨 파크 골프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요가도 하시고 밖에서 이제 모여서 공원 같은 데서 타이치 뭐 기공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운동의 강도가 쪼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 협심증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또 뇌경색이 있었지만 이제 회복기에 있는 분들, 6개월 이상 지난 분들, 그리고 경도에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 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만성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골프 같은 걸 하면은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도 봐야 되겠고요. 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몸에 그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운동신경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응력이 증가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되게 이제 혼자서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하게 되니까 정신적, 사회적 관계가 증대되고 같이 이제 또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활동도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균형을 잡는 운동 그리고 유연성이 증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강도가 좀 가볍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하니까 햇빛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로토닌도 증가돼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겠고 미세 순환에도 호전을 가져오고 마인드 바디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요. 이런 협응력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관절을 이제 사용하면서 요가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관절이 늘어나지 않는데 막 하려고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무리가 가죠. 그래서 과신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대라든가 이런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 시간씩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요.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광선에 과노출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히 수분 섭취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캠핑을 즐기는 노년층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카 이런 거 막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안정 상태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캠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캠핑을 하는데 너무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노인 운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밤에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눈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시간 운전 2 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캠핑은 내가 이제 혼자 하지 않고요.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해서 이제 혼자 깊숙한 산골에 막 들어가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항상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또는 이제 친구와 함께 여럿이 같이 다니는 게 좋겠고요. 이제 캠핑을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 속에서 자기 어떤 일과 주기가 다시 리셋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이제 잠을 좀 잘 자게 되겠고요. 집에서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하면 또 잠을 잘 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웰빙 센스들이 호전이 되겠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 그리고 친구와의 유대감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햇빛도 충분히 보고 이러면서 수면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코티졸이 떨어지면서 캠핑 갔다 오면은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좋아졌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게 운전하거나 지나치게 먼 곳 그리고 너무 이제 오지에 막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곳에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 요새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없지만 이제 외국에는 또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전화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에서 캠핑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드시는 약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약을 잊어먹고 안 가져갔어. 그래서 안 먹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이 약을 안 먹으면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복용약은 반드시 지참하고 캠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뭐 "클라이밍 이런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나?"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이밍의 역사가 이제 한 50년 넘어가면서 이런 산악인 중에서도 60 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도 중에서도 이제 60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쪼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신체적으로 좀 단련된 그런 분들, 그리고 이미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만성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안 되고, 잘 조절되는 고혈압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고, 이런 좀 어려운 액티비티에 참여를 하면서 아직도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걸 잘 유지하고 있다, 핏하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내심, 강인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클라이밍을 되게 뭐 혼자 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도 신체적 도전을 통해서 어떤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 증가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 증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항상 중요한 건 혼자 하시면 안 되고 누가 같이 가야 되고 가이드를 동반하시고 과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성 질환별로 어떤 야외 활동을 했을 때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만성 질환은 굉장히 많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노년층의 질환 한 8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실제로 당뇨, 혈압 뭐 이런 질환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심장에 이제 공급이 되는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동맥에 스텐트 같은 거 넣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운동을 못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뭐 어떤 시술을 하고 뭐 협심증이 있어도 약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약 먹고 이러면서 "아우 내가 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와도 돼요?" 이런 거 막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는 거는 잘 조절되시는 분이어야 한다. 약도 잘 먹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있고 한 6 개월 이내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분들도 심폐지구력 향상되고 혈관의 유연성이 증가돼서 오히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더운 날씨, 너무 추운 날씨에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활동에 야외 활동을 할 좀 자제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뇨병이 있겠는데요. 당뇨 환자들도 야외 활동을 하면은 인슐린 감수성도 향상되고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혈당 및 당화혈색소도 감소될 수 있으므로 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나 장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가령 이제 트레킹을 5 시간을 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당연히 저혈당 올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간식 같은 걸 좀 가지고 다니면서 좀 저혈당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탈수가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을 좀 잘 섭취를 하시면서 하면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은 우리 노년층에서는 뭐 한 70% 까지도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이런 활동을 너무 하게 되고 탈수가 되면은 혈압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고혈압보다도 더 이제 위험한 게 저혈압이 되겠는데 갑자기 실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로 가는 이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세 변화 시에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냥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날씨가 더우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이 더 많이 오죠. 그래서 특히 이런 여름철에 겨울에 먹던 대로 똑같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야외 활동을 하고 땀이 많이 나고 이러면은 100%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온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참하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시면서 운동을 지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성 신장 질환, 요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신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원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 3-4기 정도는 굉장히 흔히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무리 없는 신체 활동으로 전신 컨디션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분도 좋아지고 또 식욕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은 탈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분, 또 이제 전해질 음료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 되겠고, 과도하게 내가 이제 너무 피로감을 느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고 내 전체 컨디션의 한 70% 이내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뇌경색. 최근에 이제 뇌경색도 이제 간단하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회복되고도 잘, 예전에는 반신불수 이래서 운동 생각도 못 했는데 최근에는 재활에 성공해서 정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도 이제 운동에 참여하시면은 오히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야외 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걸 하면서 균형 및 보행 능력도 개선되실 수 있고 혈압도 조절되고 재발 위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어떤 편마비가 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혼자서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평평하고 너무 이제 경사가 심한 곳 이런 데 가지 않고 좀, 네, 평평한 곳에서 걷는 운동 같은 걸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시면은 세로토닌, 엔돌핀 분비 장량이 증가되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럿이 그룹으로 하는 게 더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고립감을 이제 극복하시고 우울증을 좀 극복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피로하고 오히려 무기력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이 아픈데 내가 운동할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없는 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동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셔야지 더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관절염의 통증을 감소하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하게 운동하면 더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어떤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운동을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더 굳어버리고 더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체관 회전 활동이라든가 무거운 걸 든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척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세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 야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드시 날씨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날씨, 너무 더운 날씨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절한 장비, 물론 우리 몸이 가장 좋은 장비죠. 우리 몸에 적절한 근력, 적절한 근육, 적절한 관절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비이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적절한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잘 찾아서 신으시고요. 좋은 옷들, 물론 국내 뒷산에 가는데 우리가 히말라야 갈 정도로 고어텍스로 막 쫙 빼입고 비싼 옷 입고 그래야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는 그런 적절한 의복을 입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특히 필요하죠. 청바지 입고 그냥 젊은 애들은 돌아다녀도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래도 좀 좋은 옷 입고 다니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힘들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냥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힘들면은 좀 쉬엄쉬엄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요. 거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보호자 동반하거나 가이드와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질환과 신체 능력에 따라서
개별화된 운동을 처방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어디 저는 사실 이번에 알프스 다녀왔는데 이런 데 가시려면은 가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갔다 와도 돼요?" 하는 거 꼭 물어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받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룹으로 가라. 혼자 가지 말고 등산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캠핑도 하고 골프도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나는 여기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트레킹을 할 거다 예정이 돼 있으면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몸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 킬로, 2 킬로 걷는 운동 쭉 하고 그리고 매일 1 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데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얻겠다. 내가 이번에 트레킹 가서 5 킬로를 걸어서 어떤 좋은 점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하고 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정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어떤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가시기 전에 약 처방도 다시 점검 받으시고 그리고 의료팀과 상의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이제 내가 관절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추적 관찰도 다시 받으시면서 이렇게 잘 조심해서 안전하게 야외 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라는 분께서 60세 남자인데 "등산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무릎이 통증이 있고 관절염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려면 어떤 장비나 운동법이 좋을죠?" 이제 무릎 관절염에도 이제 몇 기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기 이상이시면은 등산을 하는 거는 쪼끔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 1 기나 2기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등산을 하시기 전에 매일매일 무릎을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피트니스라든가 아니면 뭐 PT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적어도 주 2-3회 정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거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권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시고 반드시 스트레칭을 열심히 동반하면서 등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좋은 무릎 보호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재활 치료하는 데서도 많이 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테이핑이라든가 아니면 무릎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산 가는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이제 무릎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스틱 같은 걸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틱을 이용하면 자기 체중의 한 30% 정도를 스틱이 이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에 가는 부하가 줄어드니까 그런 장비들 잘 이용하시면서 운동을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은우라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 대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72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러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새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바이크 타면은 반드시 한 번씩은 다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쪼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타시면 안 되고 그래서 바이크도 이제 단체로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타시는 게 더 안전하실 거고요. 무릎이나 고관절 모두 안 좋은데 "자전거가 무릎에는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뭐 "나는 강릉까지 갔다 와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강도의 자전거 운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관절에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물만 마시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열사병은 이제 지나친 폭염에 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실제 그 체온이 증가되면 열사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물만 마시면 안 되고요. 폭염에는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피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시원한 데 계셔야죠. 그리고 골다공증을 알고 싶다 하고 66세 여자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 등산은 어려울죠? 사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도 등산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자체로는 사실은 통증이라든가는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2 차적으로 이제 뭐 척추에 압박골절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합병증이 오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는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칼슘, 뭐 바이타민 D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사제,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면서 운동으로서는 체중 부하를 하는 운동이 뼈에는 도움이 되니까 걷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등산 등을 해도 괜찮죠. 특히 이제 등산을 하면은 적어도 한 뭐 서너 시간 이상은 오래 걷게 되기 때문에 그냥 걷는 운동보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 5월에 푸름 님이 이제 60세 여성이신데 "매일 만보 걷기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까지 걷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권하는 적절한 운동량 했을 때 하루에 5,000보 이상은 걷는 게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많이 걸을수록 점점 더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좋냐? 우리가 한 9,000보 걸을 때까지는 계속 많이 걸을수록 점점점 아주 리니어하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더 많이 걸을수록 우리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000 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별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쪼끔씩 더 좋아져서 한 2만 보까지는 이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걸어도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만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걷는다고 하면은 한 9,000 에서 10,000보 이 정도까지 저는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안 좋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2만 보 이상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10,000보 정도 9,000 에서 10,000보 정도는 하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음. 그다음에 85세 여성인데 25 년에 폐렴 예방 접종을 했고 폐렴 예방을 지금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오늘 하는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그냥 답변 드리자면은 폐렴 예방 접종이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 년쯤 전에 하셨다면은 이제 아마 23가 백신을 맞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13가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백신의 효과라는 게 폐렴 구균에 대한 효과만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균성 폐렴 그랬을 때 세균 생 폐렴의 폐렴 구균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균에 의한 거니까 그 다른 균에 대한 거는 예방이 안 되죠. 그리고 폐렴 구균에 대한 것도 예전에 저게 백신의 효과가 그 자체가 뭐 한 40-5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제 13가 백신은 사실은 보험은 되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비보험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다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70 대고 최근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걸어야지 이제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잘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이 걷는 거에 관련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올리신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올바른 자세로 걷는 거를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한다 하는 주의점. 이제 맨발 걷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신고 걸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은 스트레칭은 이제 다리 스트레칭 뭐 전신 스트레칭을 다 하셔야죠. 그래서 하시기 전에 한 15분 정도 우리 이제 그 허벅지 예 그 허벅지 앞쪽, 옆쪽, 뒤쪽 전부 다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 전후로 하셔야죠. 그래서 운동 전에도 하고 갔다 오셔서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걷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자꾸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움직임이 있는 활동도 고령자에게 괜찮을까요? 물론 빠른 움직임이 있는 활동도 고령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배드민턴 이제 많이 이제 뛰고 갑자기 서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운동을 잘 하시고 그 요령이 좀 있어야죠.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데 '아 내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 이런 분들한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데 다 해도 되죠. 할 수 없는 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나의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8 세신데 아직 팔팔하셔서 밭일도 나가시고 젊을 때부터 활동적이셨다. 일상 활동이 많으신 분들 야외 운동을 해야 되냐? 밭일 나가시는 건 노동이고요.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밭일을 하시는 거는 계속 한 가지 자세 되게 이제 좀 구부리고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풀을 뽑는다거나 이런 똑같은 같은 한 가지 관절만 이용해서 구부리고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밭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통증이 더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만 해 갖고는 운동이 아니다. 일하러 나가신다 할지라도 50 분이라면은 10 분은 허리를 피셔라. 꼭 일어나서 허리 피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적이신 거하고 일만 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일만 하시지 말고 밭일 쪼끔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산을 직접 오르내리기는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계단 오르내리기는 어떤지요? 예. 계단 운동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내려오는 것보다 인제 오르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계단 운동을 이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지금 계단을 한번 저도 운동을 좀 해 보겠다고 해 봤거든요. 근데 음 빨리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오르시 지 지속적으로 오르시는 게 좋고요. 급하게 오르고 이러면은 이제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숨이 차고 지속할 수 없으니까 속도를 천천히 해서 지속적으로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도 굉장히 천천히 제가 한 지하에서 그러니까 한 18층 정도의 운동을 이제 해 봤더니 한 계단 한 380개 정도를 오르게 되는데 한 10 분쯤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쪼끔 땀이 날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장시간 운동은 어렵죠. 그래서 뭐 1000 개 뭐 이렇게까지 오르면 한 30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운동량으로 놓고 본다면은 한 10 분,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충분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세 이상 노인도 걷기 등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이 향상된 당연히 향상되죠. 그래서 근력도 잘 생기고 근육도 잘 붙습니다. 물론 근육의 양이 젊은 사람만치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막 2-3 킬로씩 늘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 운동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뭐 잘해 봐야 500 그램, 1 킬로 늘어요. 하지만 그 정도 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이점이라고 하는 근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우울감의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만성 질환 예방하는 효과도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을 때 어떤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뭐 그 젊은 사람처럼 뭐 이렇게 몸을 만들고 막 근육이 막 팍팍 붙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건강의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덥더라도 운동은 가능하겠지만 겨울에는 어떤가요?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다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적절한 온도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셔야 되겠죠. 너무 덥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게 좋고 너무 추울 때 영하 20도 이럴 때는 나가시면 안 되죠. 그럴 때도 이제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러닝머신도 좋고요.
실내 자전거 타기도 괜찮고 실내에서 걷기 운동. 저는 사실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내 걷기 좀 그냥 쇼핑 다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새 좋은 몰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나가서 한 1 시간 걷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이제 권장드리는데요. 그런 실내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답변 못 드린 분들 죄송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